효창이라는 이름은 정조의 맏아들인 문효세자가 묻힌 효창묘에서 시작됩니다. 문효세자는 의빈 성씨의 소생으로 적자는 아니지만 정조가 나이 30을 넘겨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문효세자가 태어났을 때 정조는 비로소 아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다행스럽다는 말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정조는 이 왕자를 100일도 되지 않아 원자로 삼았습니다. 왕과 왕비가 아직 젊으니 대군의 출생을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3살 때 세자책 봉시까지 했지요. 하지만 문효세자는 5살 때 홍역으로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맙니다. 정조는 세자의 묘를 고향 율목동에 정하고 효창묘라 했습니다. 문효세자의 생모인 의빈 성씨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떴는데 아들 곁에 묻혔습니다. 뒷날 순조의 후궁인 수기박씨와 그 딸인 영호농주의 묘도 이곳에 만들어졌지요. 효창묘는 1870년 고종에 의해 효창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왕실 묘역에는 일반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고 효창원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아주 울창했다고 합니다. 이 숲은 청일전쟁 때 크게 훼손당하게 됩니다. 효창원 근처에 선해청의 창고였던 만리창이 있었는데 일본군이 이 자리를 막영지로 삼으면서 숲을 파헤친 겁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효창원과 가까운 용산에 일본군 병영이 들어섰고 일본인 거주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철도와 전차 노선까지 연결되며 시가지는 점점 확장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용산이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용산과 조금 다른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용산이라고 하면 지금의 만리동국에서 효창공원을 지나 청암동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말했지요. 그래서 일제에 의해 개발된 곳을 신용산, 원래 있던 용산 지역은 구용산이라고 구분하게 됩니다. 용산 지역의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효창원은 일본인들을 위한 휴식처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 효창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9개 홀이 문효세자의 묘를 둘러싼 형태였습니다. 효창원 자리에 공원을 건설하기로 결정되면서 골프장은 1924년 청량리 골프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청량리 골프장은 경종과 선의왕후가 묻힌 의릉에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왕릉들이 적당한 구릉지 위에 조성되다 보니 골프장 부지로 적당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1929년에 조성된 군자리 골프장 역시 유릉이 있던 자리에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효창원 자리에는 각종 공원시설들이 설치되어 일반인에게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효창공원에 일본군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청일전쟁 당시 만리창 자리에서 수경했던 오시마온 성여단을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효창공원을 청일전쟁 전승지로서 성역화하는 작업이었지요. 효창공원은 1940년에 삼천공원 등과 함께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곳에 있던 효창원은 1944년 원당의 서삼릉으로 옮기게 됩니다. 광복 후 빈터만 남아있던 효창공원은 독립지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1946년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다 타국에서 돌아가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세 분의 유고를 봉헌해 문효세자 묘가 있던 자리에 안장했습니다. 삼회사묘 옆에는 가묘가 하나 있는데 언젠가 안중근 이사의 유해를 찾게 되면 안장하기 위해 마련해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 중국에서 돌아가신 이동영, 차이석 두 분의 유해도 봉헌에 안장했습니다. 광복 후 귀국해서 활동하던 조성환 선생도 돌아가신 뒤 앞선 두 분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광복 후 독립지사들의 유골이나마 봉헌해 조국 땅에 모시는데 힘쓰던 김구 선생 역시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 묘에 참배하려는 사람들을 정부에서는 경찰을 동원해 방해했다고 합니다. 참배객이 경찰의 감시를 피해 통행 금지가 풀리자마자 후다닥 참배하고 도망가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지요. 1956년 정부에서는 표창공원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묘를 이장하고 이곳에 운동장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지사들의 묘역을 만들었던 심산 김창숙은 공사를 강행하려는 공병대를 온몸으로 막아섰고 표창공원을 통곡함이라는 시를 신문에 싣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도한 의원이 운동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공사중지건의안을 올려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지요. 이렇게 운동장 건립이 취소되는 듯했는데 1959년에 정부는 다시 아시안컵 축구대회 전용 경기장을 세운다며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에는 유족들도 묘를 이장하지 않고 간격을 두어 운동장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말지요. 표창운동장은 공사 1년 만에 완공되어 제2회 아시안컵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후 한일 정기전, 월드컵 예선, 중고연맹전 같은 축구 경기들이 이곳에서 열렸지요. 시민체육대회 같은 각종 행사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표창운동장이나 서울운동장 같은 체육시설은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하곤 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표창공원의 독립투사 묘역에 대한 홀대는 여전했습니다. 표창공원에 다시 골프장을 만들려다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듯 묘역 앞에 연탄재가 마구 버려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표창공원에는 1969년 북한 방공 투사위령탑과 원효대사동상이 건립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대한노인의 건물이 들어섰지요. 공원다운 모습도 없이 연관성 없는 시설들 속의 독립지사 묘역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표창공원은 80년대 들어와 정비되어 공원으로 재개방되었고 1990년에는 이곳에 묻힌 독립지사들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가 건립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백범 기념관이 건립되었지요. 국가보훈처에서는 2005년에 효창공원을 민족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표창운동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산됩니다. 2013년에는 국회에서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추가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다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금은 효창독립100년공원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